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약간 줄이 안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줄을 좀 맞춰주시고요. 네. 네. 손피켓을 들고 줄을 좀 열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학용 의원님 칸칸 의원님 위로 올라가실까요? 아니면 예, 그렇게 안 올라가실까요? 자, 그리고 칸칸 사이를 세 칸으로 좀 벌리겠습니다. 네. 세 칸으로. 우리 저 오른쪽에 우리 항정아 당선인도 보이고 네, 네, 반가운 얼굴들 많이 깜깜하지 보입니다. 않게 좀 서주셨으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집회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조금 결의를 모으는 차원에서 먼저 구호 제창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맨 마지막 단어를 3번 따라 외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병 특검 즉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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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 기조 전면 수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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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열이 다 맞아서 집회를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으로부터 최병 특검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 선포식을 큰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초선 당선인들의 기계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국민을 위해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민주열사, 그리고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억울한 죽음당한 최병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상 국민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집회 앞서서 다시 구호를 두 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병 특검 즉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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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 기조 전면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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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히 저희 초선 당선인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준비 선배님께서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몇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장 선거와 부의장 선거가 계신데요. 이번에 출마하신 선배 의원님께서 나와 계셔서 짧게 옥내로 인사하시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홍철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네. 남인순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네, 이하경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네.
없으신 분 없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초선 당선인들의 선포식을 용인해 주시기 위해서 원내대표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셨습니다. 원내대표님의 격려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대표이신 원내대표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는 취임 631일 만에 대통령의 두 번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일말의 기대마저 저버리게 만든 절망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민생이 무너지고 나라의 미래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부진한 내수로 민생은 어렵고 우리 경제 성장률은 25년 만에 일본에 뒤처졌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요구를 담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청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눈감은 정권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지난 2일 국회가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입니다. 반성과 성찰 없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국민과 함께 분노합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요구한 것은 국민 안전이라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한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확인했습니다. 참담합니다. 분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 생명을 놓고 흥정하듯 조건부 특검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오만입니다. 무엇보다 특검은 정부 여당 스스로가 자초한 일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확인한 국민의 민심은 오만과 독선의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국정을 전면적으로 쇄신하라는 것입니다. 해병대원 특검은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총선 민의입니다. 대통령은 조건 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십시오. 더 이상 민심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만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 결과보다 더 무서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오늘로 안타까운 사건 발생 296일째입니다. 오늘부터 20일에 국회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자발적으로 특검법 관철을 위해 비상행동에 들어갑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민심을 받들겠다는 결의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선 당선인들의 결의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원내대표로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헌정사상 첫 단독 과반을 주신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관절히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님을 위해서 큰 함성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는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최혜병 특검법 통과를 시켜주신 우리 홍익표 전 원내대표님을 큰 함성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원과 지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또 이렇게 마련된 것이 좀 상당합니다. 제가 지난 9월 말 원내대표, 작년 9월 말에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첫 번째 테스트력을 10월 초에 이 해병대 대원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을 테스트를 벌인 지 6개월이 지나서 간신히 총선 이후에 4월 달에 저희가 국회 본회의장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사건이 특검이 불가피한 이유는 총선의 민심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사회적 참사와 진실, 인권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회가 나서서 일을 해달라라는 뜻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모아주시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것입니다. 해병대원의 특검은 정부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명령이고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수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연루자는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본인, 그리고 대통령실, 그리고 당시 장관,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씨를 비롯한 군수내부가 관련되어 있는 권력형 게이트입니다. 이러한 권력형 게이트는 당연히 특별검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수처가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물론 공수처가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수처가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이 정부 들어와서 공수처에 인력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공수처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원의 순직 사건과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검사를 임명해서 진실을 밝히지 않는 것이 국회의 판단이고 국민의 요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본인도 얘기했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리낌이 없다면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특검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고 잘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되지 않았다면 도리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특검을 거부한다면 야당의 반대와 저항은 물론이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불행하길 원치 않고 윤석열 대통령도 불행하길 원치 않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특히 이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하고 축소하는데 어떠한 권력이 작용했는지를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떳떳하면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태도에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아직 국회의원이 되지 않은 우리 당의 초선 당선자들께서 비상행동을 시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약한 사람,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의 원을 들어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와 같은 비상행동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분께 존경과 감사 인사드립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의 투쟁을 통해서 해병대원의 진실이 드러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 초선 당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 당의 모든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이번 사건을 관철시켜내겠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원 특별검사 관철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몇 분의 수선원들의 각오의 말씀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박성준 운영수석 소개 못 드렸습니다. 큰 함성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선포식의 본 내용으로 우리 초선 당선인들 중에 몇 분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각오의 말씀, 연대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초선 당선인들 중에 해병대 장교 출신이 한 분 계십니다. 해병과 같은 부대에서 이제 근무하시기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의정부의 이재강 당선자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성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의정부울 당선자 이재강입니다. 총선을 마친 지 오늘로서 꼭 한 달입니다. 꼭 한 달 전 오늘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은 모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던 젊은 청춘이 어떠한 연유로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를 밝히라는 국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숨까지 내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지시를 누가 명령하였고 그는 왜 이에 따라 했는지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지휘관의 모습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지휘관을 믿고 어떻게 훈련을 받고 군 복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그 진실을 밝혀내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하려 합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과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묻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정부 여당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진실을 밝히는데 나서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윤석열 정부와 정부 여당이 기어이 이번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국민의 민심을 외면한다면 22대 개원 직후부터 우리는 고 최수근 상병과 관련된 진실을 밝히기 위한 활동을 곧바로 개시할 것입니다. 사단장 한 명 지키겠다고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나라가 망가져가는 꼴을 지켜볼 수만 없습니다. 적어도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가를 위해 군 복무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제3병 특검을 통해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어야만이 이후 군의 기강이 바로 잡힐 것이고 대한민국의 군 복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랑스러워할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최혜병의 고향입니다. 남원을 지역구로 두신 남원 장수 인기 순청의 박희승 당선자를 모시고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22대 총선에서 전북 남원 장수 임실 순창에서 당선된 박희승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최수근 상병이 남원 아들이어서 특별히 감회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 안장식에 갔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지만 그때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 정말 인석을 붙잡고 흐느끼는 그 할아버지 모습이 지금도 정말 편합니다. 지난 여름 실종자 수액 작전 중 최혜병이 사망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건강한 군인이 작전 중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개월간 사건을 축소 은폐하게 급급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첩을 도래하도록 지시하고 사건 핵심 책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최해병 사망과 그 수사에 대한 의학 의혹은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폭정의 상징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무능무도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최해병의 사망이 조그마한 사고라는 대통령실의 인식 또한 참담합니다. 어찌 유가족, 해병대 전후 청년 장병들 그리고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 있단 말입니까?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다 작전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 신속한 진상규명을 통한 국가 차원의 애우를 하지는 못할 망정 사건을 은폐하는 정부, 이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현충일 추념식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최해병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시혜나 특혜가 아닌 국가가 다해야 할 당연한 책무입니다. 부모님은 10년 만에 어렵게 최해병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아들을 생각하며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십니다. 최소한 유족들의 아픔에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한번 찾아뵈려고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만날 수가 없다. 하루라도 빨리 최해병 곁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말을 전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4월 10일 총선 참패 이후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안 표기를 불참했고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거부권을 시사했습니다. 참으로 나쁜 정권, 오렴지 정권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총선 민의에 부합한 국정 쇄신을 요구합니다. 정부 여당의 쇄신은 최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특검법 수용에서 출발합니다. 국민의 이익과 귀와 눈을 막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절규와 탄식을 온전히 듣는 정부로 거듭나길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다시 행사한다면 이는 최해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 드신 회초리를 넘어 윤 정권을 뿌리째 뽑아내실 겁니다. 우리 민주당 초선 당선인은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저희들이 앞장서 특검법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정권에 대한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거부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초선 당선인 중에 군 출신 인사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모시고 전 대변인 모시고 인사 말씀과 그리고 각오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용인시병 당선자 부승찬입니다.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을 보면서 참 참담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나 국방에 있어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임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이 단 4일 만에 결정돼서 국방을 내쫓았습니다. 그 이후 무인기가 용산 하늘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대한민국 영토가 유린됐음에도 이들은 관계자들은 뭘 했습니까? 진급 파티를 했습니다. 이게 국방입니까? 독도 영유권은 어떻습니까? 국방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결국 영토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감찰을 했습니다. 꼬리 자르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책임자들은 지휘부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국방입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헌법 39조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가 과연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습니까? 아들을 둔 어느 부모가 국방의 의무를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국방도 아니요 나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최혜병 특검을 보면서 느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군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의 잔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과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명령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법한 명령으로 최혜병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위법한 명령에 대항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범법자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국방입니까? 참담합니다. 최혜병 특검 순직 사건은 민생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정쟁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위법한 명령에 목숨을 잃었는데 이게 정쟁이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입니까? 최혜병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가족을 도륙냈습니다. 아들을 둔 부모들이 국가를 신뢰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제발 윤석열 정권은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에게도 요구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줄여지고 있는데요. 네, 뒤에 다시 말씀이 조금씩 좀 줄여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사고가 있었던 예천 인근의 거절 의성 출신의 임미애 비례대표 당선인을 모시고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북의 13개의 지역구 그리고 대구의 12개의 지역구 합쳐서 25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비례대표 당선자 임미애입니다. 저는 지난 7월 19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계속되는 호우로 예천군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산사태와 그로 인한 인명사고, 가축 등 가옥 등 다들 매몰이 되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탄스러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그때 이재명 대표께서 피해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고 그때 백석면, 그 다음에 벌방리 이런 일대를 저희가 함께 동행을 했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간 뒤에 저희한테 들어온 소식이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최수근 일병이 실종되었고 아직까지 찾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가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무사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저희들의 염원이 무색하게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당시 접했습니다. 그로부터 근 300여일이 지났습니다. 당시 시신이 안치되었던 포항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어머님께서 저희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명조끼를 안 입혔다고.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쌌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진상을 밝혀서 이 죽음이 너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아이한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달라는 이야기를 어머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0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을 때 당시 대통령실의 발언을 저는 기억합니다. 아주 조그마한 사고였고 대통령이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할 사람은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최혜병과
그 가족과 대한민국의 국방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똑똑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미안해야 할 사람은 당신의 부인이 아니고 최은순 장모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기가 느껴지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광진갑의 이정헌 당선인 모시고 인사 말씀과 그리고 각오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당선인 이정헌입니다. 저도 참담한 심정과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눈물과 고통 속에서 버티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10분 구명조끼를 비롯한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못한 채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우리의 소중한 아들 최상병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흙으로 물이 불어났던 내성천은 당시 유속이 굉장히 빨라서 해병대 상륙 장갑차조차 투입하기 어려운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지휘부는 장병들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과 생명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 해병대원이 됐던 최상병은 사단장을 비롯한 상관의 잘못된 판단과 무리한 지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채 피어보지도 못한 채 한떨기 꽃이 지고 말았습니다.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해병대와 국방부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씻을 수 없는 과오로 하늘의 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어느새 10개월이 흘렀습니다.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덮으려는 수사 외압 의혹은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해병대와 국방부를 넘어서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의혹의 중심이 옮겨간 지 오래입니다.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의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몇 개월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의혹을 덮어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이 특검을 요구했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특검법 거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큰소리치던 기세는 어디로 가고 온갖 변명과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특검을 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2요구권이라는 이름으로 거부할 생각을 지금 당장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고인과 유가족, 국민 앞에 사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역사의 심판대가 아니라 지금 당장 국민의 거센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초선 당선인들의 결의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결의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서구병의 보경종 당선인 그리고 비례대표 백승아 당선인 두 분을 모시고 결의문 낭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플랜카드가 점점 왼쪽으로 쏠리는데요. 최혜병 특검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 공포식 결의문. 지난 여름 꿈 많던 한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급류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담한 사건 앞에 국민들은 정부를 향해 장갑자도 못 버틴 급류에 어째서 구명조끼 하나 없이 뛰어들었는지 사건의 진실을 알려달라, 진상 규명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외쳤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런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급류에 티셔츠 하나만 입고 들어가라 지시한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정황이 통화기록과 진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더니 공수처에 고발된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외교부까지 동원했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은 군 통수권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혀야 할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의 끊임없는 말 바꾸기, 수사자료 가로채기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진실 왜곡과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지난 총선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해온 최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사실상 특검법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실이 연루된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진실을 은폐하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셀프 면죄부를 통해 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책임 있는 태도로 최해병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최해병 특검을 수용하라. 하나, 22대 총선 민의를 수용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라. 오늘부터 우리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최해병 특검법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5월 10일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1동. 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제청하고 선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해병 특검 즉각 수용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 기조 전면 전환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최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 선포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산하지 마시고. 일단 거기서 저녁을 네. 당선인님들 분열하지 맙시다. 박용진처럼 되지 맙시다. 그리고 박수원 병장님 조심해야 됩니다. 우선 좀 나와주세요. 아주머니 나와주세요. 아주머니 정당 브레이크 박지원 진짜 조용해야 돼. 조심해야 돼. 저 사진 예산 내주시고요. 여기 잠깐 좀 나와주세요. 저 앞에 잠깐만 죄송해요. 앞에 조금만 뒤로 와주시죠. 잠깐 나온 걸 이따가 오시면 되잖아. 사진 한 번만 찍게요, 어머니.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됐습니까? 아직 아니, 잠깐만. 예. 얼른 찍어주세요. 자, 어머니 조금만, 예, 오케이. 저기 너 고발 고소 안 돼요. 잠시만요.
구호 한 번만 해주세요. 잠시만요. 자, 그럼 제가 해줄 테니까 그냥 따라서 아까 했던 것처럼 해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최병 특검 즉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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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 기조 전면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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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을까요? 네. 네.